네. 자, 재무제표 개념체계 중에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하면서 자산은 현금 또는 현금화되면 자산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부채는 갚아야 할 것,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자본은 주주의 몫이라고 했고, 자,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서 들어온 돈 또는 들어올 돈, 자, 이라고 했고,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서 나간 돈 또는 나갈 돈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을 이해하면 참 좋겠다. 자,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딱이다. 라고 자 생각해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재무제표 개념체계라고 해서 자, 표시해 놓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이론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은 어떤 걸 자산이라고 하느냐. 제가 다 연결된 건데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나누어 봄으로써 자, 특징을 우리가 한 개 한 개 이렇게 따져볼 수 있고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성격이 자, 의미가 자, 같은 부분, 동일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학습 효과가 크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자산이란 자,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로 자,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 맞나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산 중에서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매출 채권. 자산이죠?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 맞나요? 과거에 매출을 했으니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생겼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제가 항상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내 지갑에 갖고 있어야 내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금과 같은 경우는 등기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이름을 아무리 적어놔야 나봐야 내 지갑 속에 내 수중에 없으면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 같으면 나한테 소유권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내가 마음대로 처분, 팔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내게 아니면 남한테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면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소유권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 김나연, 나연이, 나연이는 부모님 겁니까? 그냥 나는 납니까? 그렇죠.
나연이는 나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계상에서 봤을 때도 나연이는 나연입니다. 나연이는 부모님께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나연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한 명의 인간이고 어, 독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은 이기적으로 부모님한테 필요할 때는 뭔가 달라고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지 부모님께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부모님의 재산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거다. 미래 경제적 효익은 유입이다. 자,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이 현금 또는 현금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 유입되는 거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뜻이죠. 자, 그것도 언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됩니까? 언제 현금화 되나요? 미래에. 자, 매출 채권 미래에 현금화 되겠죠? 토지 미래에 팔면 현금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의 특성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부채는 보면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다. 자, 예를 들면 매입 채무. 자, 이거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 맞죠? 자, 이건 자산과 특징이 일치합니다. 근데 2번, 3번은 일치하지 않죠. 자, 자산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면 부채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자산과 부채. 자산의 3번하고 부채의 2번하고 다른 부분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자,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자,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되니까 자, 하나는 유입이고 그렇죠. 유입되느냐, 유출되느냐. 자, 요거고. 자, 또 하나는 자, 자산은 미래라는 것이 붙어 있고 부채는 미래라는 표현이 없죠. 이건 미래가 빠진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냐 그러면 부채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 장기 부채나 단기 부채나 언제든지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서 집을 사는데 70%를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이 있어서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3년 후에 갚으세요 라고 하면서 근데 단 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시세의 70%랍니다. 시세의 70%를 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내가 구입할 때는 1억이었거든요. 그러면 70% 돈을 빌려서 1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이 집이 1년이 지나서 5천만 원으로 하락을 했네요, 부동산이. 자, 그러면 시세는 5천만 원이 됐죠. 7천만 원 빌렸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얼마다라고 할까요? 시세의 70% 빌려준다라고 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70%만 빌려줄 수 있으니 초과되는 부분은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과되는 게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1억이어서 시세가 1억이어서 70% 빌렸으니 7천만 원 빌려왔겠죠. 근데 1년 뒤에 시세가 떨어져서 5천만 원이 되어서 5천만 원의 70%는 3,500만 원이죠. 그러니 나는 3,500만 원밖에 이제는 못 빌려준다.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7천만 원 빌려준 거에 대해서 3,500만 원 초과는 3,500만 원은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서 부채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3억 5천만큼은 원래는 7천만 원 3년 후에 갚기로 약정은 했지만 은행에서는 채권자는 초과되는 금액 3,500만 원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경매에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자, 부채는 어떤 성격이냐? 그러면 언제든지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될 성격의 것이 부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미래라는 표현이 이번에 없으면서 3번의 그 특징이 나오죠. 현재의 의무입니다. 채무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은 현재의 의무입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현재의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주면 자, 부채를 이론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본은 어떻게만 정의하고 있냐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이렇게만 표시를 합니다. 즉 자녀 지분을 말하는 거겠죠. 회사를 정리한다면 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다 팔아서 부채를 갖고 나서 돈이 남으면 이 남은 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나눠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자기 자본이라고도 하고 순자산,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사례를 들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유입, 자, 증가되는 경우를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라는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대변에는 매출,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의 유입, 자, 현금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거래. 자, 이때 수익이라는 것이 인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채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거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거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때의 수익이라는 것이 인식됩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것은 들어올 돈 또는 들어온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효익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비용은 수익과 완전히 그냥 반대다라고 보면 되겠죠? 수익이 자산의 유입이라면 비용은 자산을 유출시키는 성격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을 유출시키는 붕괴는 예를 들면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차변에는 비용 발생,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되겠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하면서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하는 자, 이런 사례이죠. 이럴 때 비용이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라는 것은 나간 돈 또는 나갈 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을 감소입니다. 라고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부채, 자, 자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발생 기준이라는 거, 발생주의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오는 것들이죠. 자, 발생 기준, 이거는 실현주의, 발생주의,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화를 제공하면 인도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용역은 제공했을 때 단기 용역은 완료주의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라고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자, 현금을 받으면 당연히 수익 발생이 맞습니다. 매출하고 현금을 받으면 수익 발생이 맞습니다. 근데 외상이어도 상대방에게 인도했다면, 재화를 인도했다면 수익이 발생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붕괴가 되죠. 그 다음에 급여. 현금으로 지불하면 당연히 급여는 비용 발생입니다. 근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서 돈을 지불하지 못했어도 비용 발생이 맞습니다. 왜? 나갈 돈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 급여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붕괴를 우리는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기업은 유지되거나 발전된다. 라고 봅니다. 자, 현실적으로 기업은 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하는 기업이 있다 없다? 무수히 많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망한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상장된 기업들도 어느 일정 이상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상장 폐지 심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업체들이 화장품 이런 업체들이 상장이 폐지되는 자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회사들도 상장이 폐지되면서 일반 기업으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개인 기업들은 망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은 안 망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왜냐?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회계의 목적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죠. 재무제표라는 정보는 과거의 정보입니다. 과거 정보를 왜 보여줄까요? 과거의 정보를 뭐 하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과거의 정보로 미래를 예측하라고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오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늘어나겠네? 그럼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겠네? 그럼 나 팔면 매매 차익이 실현되겠네? 이런 것들이지 않나요? 과거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에 돈 벌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면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으면 이 정보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회사는 안 망한다 가정하고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시험은 비대면 시험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날짜는 우리 수업이 금요일이니까 자, 달력을 한번 보세요. 4월 22일이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날 4월 22일 금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자, 시험 시간은 3시입니다. 자, 그리고 3시부터 3시 5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자, 다운로드하고 풀고 업로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는 LMS 강의 컨텐츠 8주차에 자, 과제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전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자, 시험 공부 해오고 그 다음에 2시 50분까지 줌으로 들어오세요. 자, 줌으로 들어와서 출석 부르고 자, 그리고 제가 LMS 강의 컨텐츠에 자, 과제 올리는 거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과제 올린 거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시험을 실시하고 자, 컨텐츠에 강의 컨텐츠 8주차에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한글 프로그램으로 올릴 거니까 한글 프로그램이 되는 컴퓨터를 반드시 수업 시험 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미리 저한테 적어도 하루 전에는 카톡을 저한테 해줘야 제가 또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을 치고도 제가 수업 방식 다 올려놨거든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본 사람?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네. 자, 비대면 수업을 할 테니까 계속해서 줌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수업 시간에 시험 치고도 9주차부터도 들어오면 됩니다. 9주차.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 예. 자, 문제 유형이랑 개수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비대면 시험이니까 오픈이지 않습니까? 오픈.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준 PPT 자, 활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봐도 되고 한데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수업한 순서를 밟아가면서 PPT를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수업 시간에 잘 들었으면 자, 그런 강조한 내용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 치는 날 카메라를 켭니다.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카메라를 켜는 날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2번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성적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고 지금 우리 수업이 10명 정도니까 아마도 절대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제가 성적을 잘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 줄 겁니다. 제가 성적 가지고 짜게 주지 않습니다. 성적은 잘 줍니다. 자, 그 대신 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저한테. 성적은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 저 공부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다 잘 주면 안 되겠죠.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쳤다면 다 A를 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성적은 잘 주되 공평하게 성적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근데 컴퓨터에는 카메라가 안 되는 거네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 치는 날 저한테 채팅창에 좀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다. 자, 켜놓고, 자,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저번 시간에 자료도 제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또 다른 질문. 네, 이제 없네요. 언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웬만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자, 지양하고, 너무 늦게도 지양하고, 자, 부탁합니다. 자, 질문은 카톡으로 부탁합니다. 급할 땐, 자, 밤늦게라도 보내세요. 자, 뭐, 급하다, 이렇게 문자에다가 적고, 자, 보내주면 제가 급한 문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2시 50분까지 꼭 줌으로 입장하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연이 질문 있습니까? 나연이, 김나연, 질문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